자, 주택 공급 어디에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제가 금요일 날 본 기사인데요. 신혼 희망타운 절반이 청약 미달 왜 이런 기사예요. 어, 지금 정부에서 뭐 신혼 희망타운 그다음에 청년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뭐 해서 이런 공공 임대주택들을 많이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상당히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요. 이거 근데 여기 보면은 희망타운 청약 미달 주요 단지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뭐 5개밖에 안 나왔지만 총 14개 단지 중에서 7개가 미분양이랍니다. 이게 좀 가격도 좀 싸고 어쨌든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절반이 미분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지역들을 보니까 대부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다. 이 떨어지는 수도권, 경기권이죠. 경기권, 지방 이런 수도권이나 지방에 들어서는 그런 단지들이라서 이 청약 미달이 났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번 보면요. 서울 및 인접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서울과 인접 지역 이게 수서 역세권의 A3 블럭에서 신혼희망타운 이 접수 결과 보면은 61대 1 나왔어요. 61대 1.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요거 위례 신혼희망타운 이거는요. 지금 61대 1. 이것도 61대 1. 이게 상당히 54대 1이네요. 이건 54대 1. 54대 1. 상당히 여기는 경쟁률이 심하죠. 이게 서울과 서울 또는 서울 인접 지역이잖아요. 바로 서울에 붙어 있는 이런 데들은 경쟁이 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싸게 준다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자, 여기는 특히 또 이 조건이 신혼 희망타운 조건이 한정돼 있습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7년까지도 신혼부부로 봐주는 거예요. 예, 7년 이내 신혼부부 약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7년 이내 신혼부부 그 7년까지 6년도 신혼부부입니다. 여러분들 1, 2년, 3년이 신혼부부가 아니에요. 자, 예비 신혼부부 앞으로 결혼을 할 예비 신혼부부 그다음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이런 조건이에요. 한정된 조건. 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통 근데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교통이나 교육 환경이 열악해요. 왜냐면 택지 개발지구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곳에 분양을 하면은 주변에 기반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에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들이 이 정부의 바람과는 다르게 미분양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게 소형주택이에요. 제가 이게 조금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부부가 둘이 살 때는 소형주택에 살아도 되잖아요. 예, 뭐 10평대 살아도 됩니다. 10평대. 그런데 만약에 애가 하나, 둘 이렇게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평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넓혀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아예 질 때도 너무 이 소형 평형 위주로만 자꾸 짓지 말고 조금 큰 평형대도 좀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왜 그런 지역은 이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지역들은 왜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할까라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주택을 이 정부에서는 뭐로 보라 그래요? 정부에서는 주택은 이제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용으로 봐라.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젊은 분들이나 결혼한 많은 분들도 이 주택을 투자용으로 본다는 거죠. 예, 투자용으로. 자, 그래서 거주하면서도 향후에 이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이런 곳에다가 거주를 하고 싶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주택은 이 사용 가치,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사용 가치만 있다면 굳이 사람들은 막 부동산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용 가치 외에 이 투자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시 한마디로 이게 이제 자산 가치라고 하는데 자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용 가치 플러스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살면서도 나중에 가치가 커져서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이런 것으로 부동산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 시각은 똑같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살더라도 좀 입지가 좋은데 그런 데에 살면서 나중에
또 가격도 올라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것은 똑같은 논리예요. 공공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간에. 자, 그렇다면 해답은 뭐죠? 해답 간단하죠.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 이런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곳, 이런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지 원하지 않는 데다가 공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그런 것을 할 때도 이 예측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측을 잘해서 이 정도 물량이면은 이게 해결이 되겠구나, 아니면은 조금 더 많이 져야 되겠구나.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원하는 곳, 수요가 있는 곳, 이런 곳에다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가 충분치 못한 곳에 주택 공급은 뭐가 생겨요? 미분양이 생기잖아요.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희망타운도 미분양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미분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수요 공급은 부동산의 뭐예요? 철칙이다.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해요? 공급보다 많으면은 가격 어떻게 돼? 가격은 오르잖아요. 이거 너무도 당연해. 중학생만 되면 다 아는 얘기죠.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가격은 떨어진다. 이거 너무도 당연하죠. 이게 가장 부동산의 밑바탕에 깔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철칙이죠. 이 철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 직주 근접이 중요해. 직장과 주거가 같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러면 최상이죠. 아니면은 내가 뭐 지하철을 타던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아니면 뭐 택시를 타던 간에 버스를 타던 간에 되도록이면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와 직장이죠. 일자리가 되도록 가까운 곳에 다 살길 원해요. 직장인들은.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경기권에 직장을 다닌다. 경기권. 그렇다면 시간적인 소비가 상당히 심해진다는 거죠. 출퇴근할 때 1시간 반씩 걸린다 그러면 3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3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써야 되잖아요. 이 3시간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근데 만약에 내가 소득이 높아서 내 그 직장 근처에 머물 수만 있다면, 소득이 높아서 머물 수만 있다면 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요. 그러면 그 3시간이라는 시간을 내 자신을 개발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직장이 가까워야 출퇴근 시간을 활용을 할 수 있다. 개발이 쓸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맨하탄 같은 데는 어때요? 맨하탄 같은 데는 좋은 직장, 양질의 직장들이 많기 때문에 고소득 직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집값들은 어때요? 싸요? 비싸요? 비싸거든요. 그게 바로 직주 근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충분히 희생을 하더라도 돈을 희생을 하느냐 시간을 희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고소득 직종들은 돈을 희생하고 자기 개발 시간을 늘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직주 근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자, 부동산 입지의 3요소 잠깐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보자고요. 교통, 교육, 환경. 이거 입지의 3요소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그랬죠. 어떻게 얘기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은 로케이션. 첫 번째도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 입지. 첫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본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입지의 3요소는 교통, 교육, 환경이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교통이라는 거는 뭐 역세권에 위치해야 된다. 한 정거장 떨어진 데 위치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역세권이라는 거는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 직선거리 500m까지를 역세권의 범위라고 합니다. 우린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얘기 드렸던 거니까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교육, 맹모 삼천지교, 우리나라만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줄 알았더니 이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미국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맹모 삼천지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군이 좋고 이런 데들은 어때요? 집값도 비싸다는 거는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죠. 환경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환경 가치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앞으로 소득이 4만 불, 5만 불 이렇게 커져갈수록 환경 가치는 더 높아진다. 환경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환경 가치는 우리가 실제로 조망권 얘기를 많이 해요. 조망권은 이 녹지 조망권이 있고 그다음에 강 조망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은 이 강조망권이 녹지조망권보다 한참 우위에 있지만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은 녹지조망권이 강조망권보다 훨씬 더 커지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 가치가 이제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가 될 날이 소득이 높아지면 질수록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입지 잠깐 정리해봤고요. 자,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 한번 보시죠. 지금 양극화, 점점 양극화는 커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차별화 시장, 양극화 시장에서는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인서울, 서울에 이게 아니고 서울에서도 어디 지역, 어느 지역,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 매년 공급 물량을 주시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수요 공급의 법칙대로 공급이 적은 곳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1년 우리나라 전체의 공급 물량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도. 그게 아니고 그 지역,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의 공급 물량이 중요하다는 거지 전체 공급 물량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15년, 16년, 17년도에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년에 공급 물량이 역대급이다. 전국 공급 물량이.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사실 공급 물량이 많으면 오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 전체 공급 물량을 보는 게 아니라 지역의 공급 물량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규제가 강한 곳, 우리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참여정부 때 그렇게 많은 규제를 했어도 규제가 가장 강했던 강남 3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규제가 더 강한 곳이 순서대로 많이 오르더라라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규제를 피해서 외곽으로 갔다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시장의 흐름은 이 중심 권역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렇다면 외곽은 다시 가격이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자, 시장이 어려워도 틈새 시장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이익을 내는 사람들은 항상 이익을 냈죠. 단지 그게 소수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어려도 틈새 시장은 항상 존재한다. 이 틈새 시장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자,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승리로의 여정에 집중할 수 없다. 말이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의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지금 특히 이런 마인드가 중요해요.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이런 조금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기에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를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필요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가 긍정 마인드입니다. 우리 카페를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우리 카페 여러분들은 꼭 긍정 마인드를 갖는 그런 우리 시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